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디자이너가 돈 줘야 돼요, 나 했는데 왜 돈 안 줘? 라고 했었을 때 클라이언트도 야 뭐야 안 줘? 라고 배째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 담당자분 말로는 보통 이 분쟁 조정까지 오게 되면 90% 이상이 분쟁 조정이 종료되기 전에 서로 상호 간에 협의를 한다고 해요. 디고디. 자, 여러분 손가락 5개 펴보세요. 여기서 나는 디자이너 혹은 프리랜서, 디자인 사업자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 접어. 두 번째, 나는 클라이언트한테 돈을 못 받아본 경험이 있다. 접어. 세 번째, 나는 일이 끝났는데도 질질질 돈을 늦게 끌려감을 받은 적이 있다. 접어. 네 번째, 나는 계약서에도 있지도 않은 내용을 업무로 한 적이 있다. 접어. 다섯 번째, 나는 협의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일을 한 적이 있다. 접어. 자, 여기서 내가 손가락 2개 이상 접었다. 이 영상 저장하고 최소 3번 이상 돌려봅니다. 실시. 디고디. 항상 의뢰 입장에서 있는 디자이너들이 업무 비용이라든가 업무 기간이 조금 달라지거나 해도 아유 그냥 똥말 같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디자인 비용이 적어서 그리고 어마무시한 디자인 선임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 분쟁 조정 위원회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청하고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분쟁 조정 위원회에 신청했었던 그런 예시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글에서 디자인 분쟁 조정 위원회라고 이렇게 치시면요, 가장 상단에 떠있는 거 있죠? 가장 상단에 떠있는 요청을 클릭하시면 디자인 분쟁 조정 위원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분쟁 조정 위원회는 디자인 산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디자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조정 기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냐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 의뢰 법률 자문단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잘한 건지 잘못했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보면 디자인 업계에 이런 분들, 그리고 디자인 학계 교수님들, 법조계에 있는 변호사분들, 그 다음에 특허청에 있는 변리사분들, 변호사분들이 오셔서 야 이거는 우리가 봤었을 때 디자이너가 잘못한 거다, 혹은 야 이거 봤었을 때 클라이언트가 돈을 주는 게 맞네 라고 다방면에 있는 전문가들이 여러 각도로 사건을 판단을 해서 분쟁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배정이 돼서 전화가 올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자 미니멀리스트 이원 차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청 분쟁 조정 위원회 신청하셨나요? 네. 정확하게 어떤 일이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청한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그분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야 이거는 디자이너가 잘못했는데 아닌데, 혹은 클라이언트가 돈을 줘야 되는데 아닌데 라고 조정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통은 조정안 미제시가 아니라 보통 많이 조정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걸 받아들인 입장에서 디자이너나 뭐 클라이언트나 조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은 야 나 이거 못하겠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여기서 분쟁이 끝나게 되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분 말로는 보통 이 분쟁 조정까지 오게 되면 90% 이상이 분쟁 조정이 종료되기 전에 서로 상호 간에 협의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디자이너가 돈 줘야 돼요, 나 했는데 왜 돈 안 줘? 라고 했었을 때 클라이언트도 야 뭐야 안 줘? 라고 배째라고 이렇게 하다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나니까 이거 내가 돈을 안 주면 안 되겠구나, 객관적인 팩트가 있구나 라고 해서 보통은 엄청나게 해결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고 신청하는 법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보면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이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밑에 이제 자료실이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 분쟁 조정 신청서라고 있죠. 요걸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운을 이렇게 받으시면, 이렇게 열면 이게 이제 디자인 분쟁 조정 신청서입니다. 누르시면 디자인 분쟁 조정 신청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신청인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니멀리스트 이원찬 생년월일 쓰시고, 여러분 이메일 쓰시고, 그리고 주소, 여러분 사업장 주소나 뭐 내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집 주소 쓰시고, 우리 회사가 법인인데 대표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 인사과나 혹은 뭐 디자인 뭐 팀장이 신청하게 될 경우에 대리인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대리인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과 메일과 주소 전화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피신청인 이게 뭐냐면 클라이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할 때 이 사람이 내가
일을 다 디자인을 끊는데 돈을 안 줘요 라고 하는, 돈을 안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죠. 그래서 법인일 경우에 법인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주식회사 뭐 삥뽕삥뽕, 그리고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개인 간의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이름을 쓰는 거죠. 성명 이삥뽕, 생년월일 몇 년생, 그 다음에 전자메일하고 주소 전화번호. 당연히 사업자로 여러분들이 피신청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주소,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까지 모른다, 주소 모른다 하면 큰일 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조정 대상 같은 경우는 산업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 대상인데, 이게 산업 디자인 뿐만이 아니라 시각 디자인이나 다른 기타 디자인도 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정 대상, 뭐 예를 들자면 어떠한 프로젝트라고 프로젝트 명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 내용은 여기죠. 별지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여기다가 설명하면 보시는 분들도 야, 시각적인 자료가 없이 어떻게 과연 분쟁 조정을 내가 할 수 있겠냐, 그쵸? 그래서 별지에 작성을 자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여러분들의 신청 날짜나 이름하고 서명하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실제로 요 별지 자료를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추가 자료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야 앞뒤 관계나 사실관계를 알아야 이분들이 이게 잘못했구나 잘됐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표지고요. 그 다음에 계약 내용,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계약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자이크 처리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계약 내용, 이런 근거로 계약을 하였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계약한 항목들 있죠. 내가 뭘 주기로 했다, 뭘 주기로 했다, 뭘 주기로 했다, 그쵸? 그런 용역 계약서를 쓰시고요. 분쟁의 발단, 왜 이 분쟁이 나왔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대금을 안 줬다, 뭐 어떠한 계기로 대금을 안 주게 됐나, 그쵸? 혹은 뭐 계약을 취소하겠다,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여기서 계약을 취소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분쟁의 발단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해지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계약 해지한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디자인된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못 주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를 요청해서 오케이, 그럼 계약 해지를 수락하였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분쟁의 발단입니다. 근데 그 클라이언트가 그런 거죠. 못 주겠다, 나는 지금까지 된 디자인 비용에서 못 주겠다라고 나와서 줘야 된다. 이게 이제 분쟁의 발단이었고, 저희 쪽에서 얘기했던 것이 계약서의 내용 중에서 여기까지 되기로 해서 항목당 얼마가 나오기로 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어디까지 지점까지 디자인했지만 그 지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리고 않겠다고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스케줄과 견적서와 함께 정리를 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 비용 산출하였는지, 그러니까 디자인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디자인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몇 퍼센트를 산출하였는데 그 산출된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메일을 봤었을 때 담당자가 이제 마지막 최종 디자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메일 자료들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은 구두나 유선이 아니라 분명히 서면으로 남겨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 분명히 담당자가 이제 최종 시안을 주시면 되겠네요 라고 했으면 디자인의 프로세스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온 거잖아요. 그쵸? 이게 최종 단계 로고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뭐 20% 뭐 초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자면 뭐 80%의 단계까지 완료됐다고 우린 생각한다. 왜? 최종 단계라고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해서 이메일에 대해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80% 이상의 디자인했다라고 해가지고 하였었고, 그리고 시안 같은 경우는 1회차에 뭐 9개, 2회차에 52개, 3회차에 4개, 총 65개의 시안을 전달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충분히 많은 시안을 전달했고 디자인이 나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한 80%, 디자인 비용의 80%를 줘라 라고 하는 산출 근거를 우리가 따지는 거죠. 그렇지만 피신청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뭐 안된다, 뭐 피신청인은 30%만 줄 수 있겠다라고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견이 있는 거죠. 이쪽에서 생각하는 왜 30%를 했는지에 대한 이제 근거를 또 마찬가지로 분쟁조정위원회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박을 하는 거죠. 니네가 30%라고 완료된 부분은 아니다. 왜?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했다. 그래서 담당자랑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작업 과정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15개의 시안, 그러니까 총 65개의 시안들을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했는지 그런 작업 파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첨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보면 알죠. 이걸 얘네들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말로만 뭐 시안 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각적인 자료를 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우리가 2차례에 거쳐서 디자인 완성 비율을 얼마로 조정을 제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용역비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서 대금 지급 분쟁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보고 나서 사실관계 조사를 하신 다음에 야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 몇 퍼센트가 진행되기 맞네, 클라이언트한테도 돈을 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절대로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쟁 조정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안이 그냥 당사자들끼리 존에 만회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좋은 서비스가 그냥 거의 무료예요. 그러니까 왜 거의냐면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이런 비용들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어디서 비용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청만 하는 것으로는 돈 내진 않는데 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분쟁하는 디자인 업계 대표님들, 변호사님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이 나갑니다. 근데 저도 끝까지 안 가서 모르겠지만 비용이 많지는 않아요. 8만원, 뭐 10만원 이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틀리셨으면 디자인 그 진흥원에서 정정 금액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려면요 서울은 진짜 그냥 500만원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500만원 하고서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받아야 되는 잔금이 300만원이야 근데 여러분 500만원 주고 막 변호사 비용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여러분 지거나 그러면 이겨도 여러분들 300만원 받고 500만원 변호사 비용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고디 정말 도움이 되셨죠?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 디자이너나 다른 커뮤니티에 마구마구 퍼서 더 이상 디자이너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의뢰 입장에서만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것을 어떻게 약속하겠습니다. 디고디